네, 1번. 요 문제 없어 혹시? 그냥 눈으로 볼 거지? 그래. 잘 봐. 자, 일단 복소수 z가 존재합니다. 그렇군. 근데 너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야 라는 문장이 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를 구해란데 누가 봐도 문제풀이네 이렇게 올라갈 거야. 결국에 네가 z를 찾아내고 나서 정리를 살짝 적당히 해놓고 나면 이 친구를 가져다가 제곱을 계속 곱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만족될 때가 생길 거고요. 결국에 규칙을 조금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위쪽에서 z가 누군지 결정을 하고 가야 돼. 근데 본인이 z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z제곱이 음의 실수다라는 문장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갖고 있는 z를 당연히 나였으면 제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z를 제곱할 때 어떻게 보이냐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실수 파트고 뒤에 있는 이 친구가 허수 파트죠. 그럼 실수부랑 허수부를 기준으로 제곱을 할 거고요. 앞에 실수부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에 그 다음 빼기 a-1 전체 제곱 이렇게 써지는 게 끊기네. 제곱 이렇게 써지는 게 일단 기본. 그리고 나서 뒤에 더하기 2배에 두 놈을 가져다가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럼 이 친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조금 드냐면 뒤에 있는 친구가 있고 앞에 있는 친구가 있어. 앞부분을 우리가 실수라고 부를 거고 뒷부분을 뭐라고? 허수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제곱을 한 결론은 음의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허수 파트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수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허수부가 0이 되기 위해서 앞에 있는 2, 그 다음 요거 인수분해 하면서 쓸게. 결국에 a 플러스 1 하나랑 a 마이너스 1은 최종적으로 두 개였겠지. 얘가 0이 되어야만 하겠죠. 이해함 내 말? 응? 자 그럼 a라는 친구는 결국에 마이너스 1 또는 1이어야 될 거고요. 맞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너를 가져다 대입하고 가져다 뺄 건데 그 계산이 최종적으로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결국에 뒤에 거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뒤에가 더 큰지 고민 좀 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제곱을 하면 너는 0이고 너는 4니까 음의 실수가 잘 나오겠죠. 만약에 1을 가져다 집어넣으면 0이고요. 1을 가져다 집어넣으면 0이라서 이건 음의 실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A는 누구겠니? 마이너스 1일 듯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에 Z가 어떻게 정리돼요? Z는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제곱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2i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i인 걸 알았고요. Z바는 계속 끊기네. Z바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몇 i야? 오케이 2i야. 그럼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요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지금 얘를 표현할 때 요 친구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얘를 가져다 정리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지 말까? 그냥 두자 그러면. 본인이 원하시면 저 식 좀 정리하고 오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써놓을게. 자, 좌변은 너가 될 거고 우변은 어떻게 나오냐? 우변 계산해 볼게. 분모는 4고요. 분자는 얼마냐? Z랑 Z바를 뺀대요. 얘네들이 빼면 몇 i야? 마이너스 4i겠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4i야. 그리고 i를 붙이면 최종적으로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친구가 4가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상황 자체는 약분해서 너가 1 되면 좋겠다 이거겠지. 오케이? 지금 나는 너를 몇 번 제곱해야 1이 되는지 찾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왼쪽 친구를 네가 뭐 해보면 돼요? 계속 제곱해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계속 제곱을 해서 결론을 내면 될 거고요. 고민이네. 원장쌤한테 복소평면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아예 안 나니? 왜 비웃어요? 네. 왜 웃어요? 반이 몇 반이에요? 얘 반 알아? 친구가 있죠? 나랑 같은 학년이었으면 넌 죽었다 지금. 자, 저 친구 제곱하면서 규칙이나 찾자. 오케이? 규칙이나 찾자. 자, 만약에 n이라는 친구가 1이면 안 될 거 뻔해요. 그러니까 n에다가 2부터 한번 넣어볼게. 그만 웃어. n이 2였다고 치면 결국에 이 친구 제곱해볼게. 분모는 2. 분자는 1-i를 제곱하니까 1-2i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를 가져다 계산하면 -i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대충 결론이 나와요. 얘가 -i인 걸 딱 보아하니 결국에 1이 나오려면 얘가 거듭제곱되는 꼴이면 되는 거겠지. 맞아. 네가 여기 n에다 3 집어넣을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슨 생각하자? -i에다가 몇 제곱해야지 1이 나오지? 이 고민만 조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언제 1이 나와요? 1 집어넣으면 안 돼. 2 집어넣으면 안 돼. 3 안 되고 4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네모에 누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애초에 i제곱이 나왔다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친구를 루트 2분의 1-i를 일단 제곱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4번 시켰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하는 말 자체는 루트 2분의 1-i 전체의 8제곱이 1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쓰고 갈게. 루트 2분의 1-i 전체의 제곱이 있었고 그 친구의 몇 제곱이? 4제곱이 1이다 이 얘기인 거야 지금. 알아듣죠? 요 제곱 자리가 i일 테니까 -i일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8이 된다면 뭐가 된다면? 8이 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국에 -i도 계속 순환할 거 아니야. 맞아? 계속 순환할 거니까 이 친구가 4번마다 돌아오면서 1이 나올 거고요. 네모가 4번마다 나온다는 건 결국에 n을 기준으로 봤을 땐 8번마다 돌아온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러면 100 이하의 n이란 친구는 100을 가져다가 누구로? 8로 나눠보자. 8로 나누면 1, 8, 20 남고 여기다 2 넣어서 16하고 4개일 테니까 12번 정도는 사이클이 돌아오겠다는 얘기겠죠.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이 정도 문제고요. 사실은 나머지 정리 파트보다 복소수 파트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지금 올림푸스 문제들 보시면 오메가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갖고 크게 부담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예빈아, 시험 때 풀 수 있겠니? 1번은 풀 수 있지 않겠어? 이건 진짜 풀만하지 않나?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려면 어디서 느껴요? 잘 모르겠으니까 주관적으로 받아볼게. 혹시 어렵다고 느끼려면 어디서 느껴요? 너가 봐서 좀 부담스러운 행동. 저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 없거나 어려운 게 그렇지? 너는? A를 찾는 거? A를 찾는 거? 요거를 찾는 거? 음의 실수라는 조건을 갖고 만족하는 A 결정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너는? 너도 이 부분이 제일? 너도 이 부분이 제일? 너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조차 몰랐다 이 얘기죠. 그럼 이 부분만 이제 기억을 하세요. 뒤에 오히려 옆에서는 이해를 하죠. 어떻게 해야 돼? Z 몰라? 제곱할 거야? 근데 그거 음의 실수야? 그럼 얘를 보고 정보가 두 가지로 느껴져야 돼. 첫 번째가 뭐야? 허수 죽어야 돼. 그렇지? 음의 실수에 허수 죽어야 돼. 두 번째 뭐야? 실수 파트는 음수여야 돼.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서 실수 파트랑 허수 파트 나눠서 허수 죽어야 돼. 가능한 거 2개. 그 와중에 실수, 음수여야 돼. 2개. 그리고 문제 읽어보면 어때?
여기부터는 어차피 규칙 찾는 문제일 거 뻔하니까 그 위에서 Z를 결정해야 될 텐데 Z 결정할 수 있는 조건 얘 하나밖에 없죠. 반드시 얘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쉽지 않나? 솔직히 지난번보다 쉽잖아, 그치? 2번 볼게요. 자, 2차당식 px가 존재를 하고요. 거기다가 이상하게 루트를 갖다 씌웠더니 그 결론이 뭐였냐면 실수였더라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조금 틀리기 좋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생각을 해봐. 모든 p-4의 값을 구해서 합치래. 봐봐. 그냥 p-4를 구해라 라고 하면 px라는 다항식이 하나로 결정이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모든 p-4의 값이니까 지금 얘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px는 오로지 하나일까 아닐까? 당연히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오로지 하나는 아닐 거야.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개일 거라서 그 케이스들을 전부 나눠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px를 쭉 관찰을 해봐. 너 여기서 뭘 몰라서 문제인 거야? a를 몰라서 문제인 거야? 그럼 우리 딱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 px에 대해서 어떤 숫자 딱 하나만 더 얻어내면 예를 들어 x에 1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오더라고 이런 거 같은 점을 하나만 더 찾아내면 그러면 px가 결정이 될 건데 그런 상황이 여러 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면 결론이 실수래. 뭐라고? 실수. 그렇지? 근데 실수가 되려면 루트 속에 있는 친구들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음수가 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P1이 음수야. 그러면 얘 100% 불가능하니 실수가? 자 물어볼게. 가리고 P1 물어보면 얘는 그럼 마이너스는 무조건 허수가 맞겠지만 지금 그런 녀석 몇 개를? 3개를 가져다 더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처음에 허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뒤에서 뭐 해줘야 돼? 죽여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당연한 건데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게 좀 웃기거든? P1이 똑같은 게 2번 들어가 있죠. 맞아요? 첫 번째도 P1이고 두 번째도 P1이고 부호가 반대야. 그럼 이제 이런 결론이 생겨. 얘가 양수면 이거 음수고 이거 음수면 이거 양수야.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면 100%둘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오게 돼 있어? 허수가 나오게 돼 있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100% 허수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풀어봐야 될 거거든요. 자, 경우가 3가지니까 이제 이렇게 갈 거야. 첫 번째로 만약에 P1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양수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허수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번호 붙여줄 테니까 대답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서 허수가 발생해야 돼? 반드시 2번에서 허수가 발생을 해버릴 거야. 인정? 제가 허수가 돼버리면 누가 해결할 거야? 1번이 해결해 줄 수 있니 없니? 없죠. 1번은 이미 실수로 가버렸는데 얘 실수야? 얘 허수야? 허수는 100% 발생했어요. 오케이? 허수 발생했으면 누가 해결해줘야 돼? 얘가 해결해줘야 돼. 너를 죽여서 지워줘야 될 거야. 그러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2번에서 허수가 발생했으니까 해결을 누가 하자? 3번이 해결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실수 파트는 별로 안 궁금하니까 허수가 될 만한 누굴 봐야 되냐? 루트 마이너스 P1과 빼기 문제 한번 읽어보면 루트 P0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 거거든. 각각은 허수지만 결론이 뭐여야 돼? 실수가 되길 바라는 걸 거고요. 오케이? 결국에 실수가 되길 바라는 걸 거고 궁금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1 집어넣어보고 여기다가 0 한번 싹 집어넣어봐. 오케이? 너무 귀찮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좀 할게. 오케이? 얘가
복소수로 따져서 만약에 A 플러스 BI라면 확실한 건데 A는 없겠죠. 맞아요? 네가 P1에다가 무슨 짓을 했어?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묶어놓고 블라블라 I 이렇게 써버릴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실수 파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얘 누구만 있다고? 허수만 있는 순허수야, 순허수.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죽이려면 얘는 어때야 돼요? 얘도 만약에 C 플러스 DI가 있었다 치면 확실한 거는 너네 둘이 사라질 거고, 그치? C는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상관이 없겠지. 오케이? C가 0이어도 뭐 실수는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함수 딱 들어가서 한번 쓰고 올게요. 자, P1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면 A끼리 계산돼서 마이너스 2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1이 돼서 8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8 하나랑 P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냥 7 마이너스 A였을 거고요. 오케이? 이제 또 이 생각을 해보자. 결국에 여기 있는 요 루트 친구는 안에 있는 P0가 어떤 숫자로 나올 거란 말이야. 웬만큼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숫자 빼기 숫자니까 결론은 숫자일 거고, 그렇지? 결국에 이 친구도 앞에 붙어있는 이 파트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본인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P1이 순허수라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 얘를 왜 순허수라고 인정했어? 아, 이거 숫자잖아요 이렇게 한 거잖아 너. 맞아? 그럼 얘도 따지고 보면 뭐야? 숫자지 그냥?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숫자니까 순허수가 나와야 되는 거 맞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표현이 될 거고요. 걔네들을 가져다가 뺐을 때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럼 당연한 건데 허수 파트끼리 뭐가 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허수 파트끼리 사라질 거니까 너네 둘을 뺀 게 실수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떻게 나와야 돼? 내가 식을 이제 발전시켜 써볼게. 조금 더 발전해서 BI-DI가 결론적으로 0이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선우 알아듣지?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B랑 D가 뭐하구나? 같구나까지는 얻었어요. 그럼 이 B랑 D가 도대체 누구냐? 결국엔 여기다가 얘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얘 집어넣은 친구들인 거잖아. 맞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 친구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볼게. P1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루트, 자, 저 마이너스는 뽑아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8I야 이렇게 쓰고, 알아듣지? 두 번째로 얘 7 마이너스 A야. 거기서 4를 뺐어. 그럼 기본적으로 3 마이너스 A겠죠? 근데 우리 제가 허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결국에는 A 마이너스 3의 I였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하면 빨리 얘기해.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크게 봐야 되니까 이제 좀 내려놓게 롤러. 그냥 그 자리에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뽑아만 좀 주세요. 이렇게 계산한 친구가 결국에 얼마 나오자고? 0 나오자고 이 얘기죠. 그럼 얘가 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랑 A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될 거고, 이거 정리하면 왼쪽은 11, 오른쪽은 얼마야? 3A, 결국에 너를 만족하는 A는 3분의 11이야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본인이 A를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리고 뭐 이제 궁금하면 이 정도는 해봐야 돼. A가 너라면 P1에다 딱 넣었을 때 양수인지는 한번 봐봐. 오케이? 그건 원래 해보는 게 맞는데 대충 볼게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2지. 이게 3분의 24지. 그리고 양수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통과될 거고요. A 결정됐으면 PX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계산 일단 안 할게. 하연이 괜찮니?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무슨 고민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P1이 그냥 음수였다고 또 쳐보자. 오케이? 이제 좀 감이 왔으니까 빨리빨리 할게. 그럼 P1이 음수면 확실한 건 1번이 허수가 발생을 해버리고요. 2번은 실수일 거고 3번이 죽여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써볼게. 허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1번에서 발생. 해결 누가 해준다고요? 3번에서 해결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써져 있는 게 루트 P1 빼기 루트 뭐냐? P0 마이너스 4 이 친구가 결국에 실수길 바라고요. 당연한 건데 순허수니까 실수가 아니라 0일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P1 얼마예요? P1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죠? 마이너스를 묶어낼 거니까 얘는 루트 2A 마이너스 8I 빼기 P0 집어넣고 4 뺐으니까 3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3 I 그게 0이죠?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야. 얘를 이제 위로 한번 올려서 쭉 써볼게요. 위로 한번 쭉 올렸으면 결국에 2A-8과 A-3이 똑같을 거고요. A라는 친구가 얼마? 5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 A는 5구나 라는 걸 또 얻었어요. 잘 들어. 어디 가냐 너? 왜 그래? 견디세요. 3번 봐봐. 3번까지 해야 돼. 어떤 생각도 해야 되냐면 얘가 양수 음수면 서로가 부호가 띡 바뀌지만 만약에 둘 다 0이면 죽었겠죠. 둘 다. 문제가 안 생겼겠지. 그럼 누구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너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뭐만 안 생기면 돼? 허수만 안 생기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서 세 번째 케이스를 쓸 때 P1이라는 친구가 0이 됐다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하셔야 될 거고요. P1이 0이 됐다는 얘기 자체가 그냥 구경을 좀 하면 되거든. 여기다가 1 딱 0 집어넣으면 1 이렇게 집어넣고 그게 0이 되는 걸 구경을 좀 해봐. P1이 이거잖아. 맞아? 얘가 0이 된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에 A가 4였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은 해줘야 돼. 오케이?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야? 마지막에 있던 요 루트 P0-4가 허수를 가질지만 한번 보면 돼. 그럼 야 여기 있는 루트 P0-4가 기본적으로 A-3이었잖아. 맞아요? A에다가 4를 싹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루트 P0-4는 허수를 안 묶어내면 봐봐. 허수를 묶어내서 A-3이야. 안 묶어내면은 3-A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에다가 네가 4를 딱 집어넣어봐. 허수 나와 안 나와? 나와버리죠. 그럼 이렇게 허수가 나오면 해결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가한 겁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 자체가 어떤 거라고? 불가능한 거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가 가능한 A 몇 개를? 2개를 찾았어. A 2개 찾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그 계산은 집 가서 심심할 때 하고 답은 4번이 딱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어려워 이거? 안 어려워. 너무 당연하잖아 생각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졸려하지? 너 졸리지 너도? 넌 안 졸려? 너 왜 이렇게 졸려? 괜찮아? 되겠어 그래서? 안 돼. 너 졸리지? 너도 졸리지? 왜 이렇게 졸리지? 너 뭐 잘못했니? 어? 너 렌즈 끼니? 네. 그래 이게 큰걸 줬네. 오. 쌤! 뭐 하시는 거예요? 쌤! 안경 끼고 싶은데 안경 끼면 안 보여요. 그건 안경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결론은 이거야. 어디서 허수가 발생할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게 발생을 한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 상황이로군. 넘어가도록 하고 3번 봅시다. 안 되겠다. 3번 못 봐 지금. 너네
아니다. 애매하네. 지금 이거 하면 내가 무조건 15분 이상 쓸 거거든? 그럼 쉬는 시간이 애매해지거든? 쉬었다가 와서 딱 두 문제 하자. 이거 좀 어려워. 실제로 시험 나오면 사실 그래프 개형 자체는 거의 뭐 유사하긴 할 건데 본인들 입장에서 요거를 잡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거든요. 문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 최고차 계수가 a인데 그거 음수야. 그러니까 어떤 이차 함수가 있을 건데 이딴 식으로 위로 볼록인 상황이었겠죠. 맞아요? 그런 이차 함수가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존재할 거고요. 같을지 다를지 아예 알 수가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x가 3일 때는 같은 결과를 갖고 온대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hx를 구경했는데 hx가 어떻게 보이냐면 3 이전에는 f로 가다가 3 이후에는 g를 따라가겠대. 약간 문제 생각이 이런 식으로 들어야 돼. 봐봐.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함수가 하나의 fg였다라고 치면 만약에 뭐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왼쪽을 f라고 오른쪽을 g라고 만약에 잡아보잖아. 그러면 정확히 너네가 같아지는 이 순간이 3일 거고요. 그렇죠? h라는 함수는 어떻게 간다고요? 3 이전에서는 누구 따라가? f 따라가. 그러니까 요렇게 따라갈 거고 맞지? 3 이후에서 누구 따라가? g 따라가. 요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h 함수는 상황에 따라 요렇게 빨간색처럼 생기는 함수일 수 있을 거야. 만약에 또 본인이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가 g고 여기가 f면 어떻게 생기냐? 3 이전에서 f 따라가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맞아요? 3 이후에서 g 따라가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겠지. 결국에는 실제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를 그려놓고 도대체 저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함수들이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조금 위로 올라간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볼까 이렇게 올라갔고 걔네 왜 저래? 걔네가 같아질 때가 있겠죠. 같아지는 순간을 3이라고 잡으면 왼쪽이 예를 들어 f, 오른쪽이 g 이러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함수 만들 수도 있겠지? 맞아요? 뭐 지금 뭐 그 정도의 상황들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약간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 두 개가 있을 건데 걔네를 같게 둔 거, 여기서 편집 안 돼. 이렇게 같게 둔 거부터 해서 약간 평행이동 한번 시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려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 와중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라 그랬는데 가조건이 생각보다 매력적이거든요. 읽어봐. h라는 친구는 너라는 함수랑 만나는 점이 0, 4, 12라고 세 개를 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눈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니네가 사실 공수 2를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겠지만 하나 얘기를 해보자. f0는요 결국에 정해진 함수의 숫자를 집어넣은 거니까 따지고 보면 이 친구는 숫자죠. 가능하면 이건 한 번만 써놔. 얘가 숫자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미가 어떻게 보이냐면 hx라는 함수랑 너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심지어 y는 어떤 숫자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함수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 몰라? 예를 들어서 물어볼까? y는 3이다 이런 친구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거든? 얘가 y는 3이다에 대한 함수 그래프고요. 니네가 이건 거의 처음 볼 걸 수도 있고 봤었는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일직선을 쭉 가는 거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를 건데 2학기 때 내용입니다 원래. 오케이?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의미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f형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숫자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랑 저 hx라는 함수가 마주치는 곳이 세 군데가 존재한다가 되게 포인트거든요. 생각을 이제 잘해봐. 만약에 함수를 좀 예쁘게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함수가 뭐 이렇게 접해버렸다 쳐보자. 그리고 만나는 이 지점이 3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만나는 이 지점이 3이 될 거고
너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겼었다고 생각을 해봐. 빨간색처럼 함수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함수는요, 네가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선을 가져다가 가로로 싹 그었을 때 몇 개밖에 안 만나요?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 그러다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되고 사라지죠. 이 친구는 네가 어떻게 그어도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건데. 야, 근데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졸지마. 이거는 안 그러면 못 풀어. 절대 못 풀어.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함수가 네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이딴 식으로 생겨버리면 얘는 세 개가 나올 건덕지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될 거면 살짝 맥도날드처럼 뭔가 이렇게 이런 함수를 그려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권 봤더니 이런 식으로 뭔가 볼록볼록한 함수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 네가 선을 아래다 그으면 몇 개 만나? 두 개 만나. 네가 어떤 특정한 시점 얘한테 만나면 정확히 몇 개 나와? 세 개가 나와. 그 위로 싹 들어가면 몇 개 만나? 네 개 만나지. 그 다음 그것보다 위로 가면 몇 개 만나? 두 개 만나지. 내가 원하는 건 세 개였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쓱 들어가서 짜잔하고 세 개를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함수가 바뀌는 이 순간은 반드시 x가 3이어야 돼. 맞아? 근데 지금 함수를 이렇게 볼록볼록으로 그려놓고 나서 봤더니 세 개가 마주쳤는데 한 지점에 3이 나와야만 하죠. 근데 여긴 3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딴 식으로 만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잘 생각해야 돼. 하윤아 잘 생각해봐. 2차 함수가 딱 있어요. 이 2차 함수는 교점의 개수가 어떤 순간을 기준으로 바뀌냐면 당연한 건데 요 순간 꼭지점인 순간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얘보다 높으면 안 만나고 얘보다 낮으면 두 개 만나고 이거보다 위쪽이면 하나 만날 거야. 오케이? 우리는 이딴 식으로 생긴 함수를 특정한 시점에 적당하게 잘라서 오케이? 특정한 시점에 적당하게 잘라서 표현을 할 거거든요. 만나는 건 총 3개가 필요해. 오케이? 총 3개가 필요하고 만나는 지점들을 봤더니 0, 4, 12겠죠. 사실 이제 그래프를 내가 이거 신나갖고 막 여러 개 더 그려주면 니네 아예 못 풀거든? 이거 얘네 둘이 최고차가 둘 다 같다고는 하지만 그치? 최고차가 둘 다 같다고는 하지만 그 위치만 달라질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하죠. 이렇게 이참수가 있고 그치? 뭘로 해줘야 되지? 이렇게 이참수가 있었어. 그냥 하자 대충.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요 시점을 3이라고 딱 잡은 거야. 그럼 막 이렇게도 따라갈 수 있지. 맞아요? 뭐 이런 경우들도 이런 거 볼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고 볼록볼록 두 개를 그릴 건데 볼록볼록 몇 개? 두 개를 그릴 건데 지금 이 상태면 안 됐잖아? 그럼 그 다음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너가 너무 특별한 점이야. 그치? 근데 저 점이 두 개가 같은 높이처럼 그리다 보니까 안 나왔었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의 함수를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올려보면 어때? 그럼 안 이어져 버리죠. 맞아요? 그럼 이어지도록 그리면 되니까 얘를 살짝 더 펼쳐놓고 요렇게 이어주면 어때?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꼭지점이 딱 있었다고 쳐봐. 오케이? 아니면 반대쪽이 높아도 되잖아. 어떻게? 3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조금 더 높고 오른쪽이 좀 잘 못 그리겠네.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너 같은 경우 얘도 그냥 다시 그려야겠다.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러면 얘는 3개가 나오려면 아래쪽에서 하나를 그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어디서도 가능해요?
너에서도 괜찮겠지. 맞아? 이렇게 그어도 세 개 만나는 거 맞지? 마찬가지로 이쪽도 아래쪽도 괜찮지만 위에서도 세 개가 가능하겠죠. 맞아요? 근데 아래쪽에서 접하는 건 왜 빼야 돼? 3에서 마주치는 거 없었으니까 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위쪽으로 접하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고, 무조건 위쪽으로 접하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같은 상황이면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4, 세 번째가 12야 라고 쓰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겠죠. 맞아요? 두 번째 같은 상황이면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4, 세 번째가 12여야 하는데 써보고 났더니 좀 이상하지 않아? 4가 왼쪽에 있는 건 좀 이상하겠지. 그래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상황은 첫 번째처럼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지금 이 상황을 가져다가 내가 말로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그렇네 싶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선 연속된 함수들을 갖고 이동시키면서 그릴 건데, 오케이? 이동시키면서 그릴 건데 이 두 녀석 구간 바뀔 거고 여러 가지 그래프 기억이 막 정신없이 돌아다닐 건데 그 와중에 세 개 만난다라는 게 되게 특별하게 느껴질 거고요. 세 개가 만나야 하니까 가능한 케이스가 볼록볼록일 거고 그 볼록볼록 중에서도 한쪽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볼록볼록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어?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실제 시험에 나오면 알아도 틀릴 가능성이 너무 커. 그래프 개형 쌤이 살짝만 바꿔주면. 자, 그러면 나 조건 좀 보자. 하윤씨,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는 거면은 할 거를 하시고 아니면은 들어. 자,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떤 H 함수의 그래프랑 이 친구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 세 군데서 만난다라고 돼 있죠. 똑같은 얘기야 이제. 가족권 덕분에 그래프 개형은 알았어. 그렇지? 근데 나조건을 읽었더니 어떤 2x-8이라는 1차 함수가 있을 거고 그 1차 함수가 h를 몇 번 만나요? 똑같이 3번 만나요. 근데 특이하게도 어디를 지나면서? 3을 지나면서 3번 만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 가에서 얘기했던 f0라는 이 친구가 보라색 선인 거야. 지금 얘가 f0 값인 거야. 오케이? y는 f0 지금 이런 값이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얘기하는 요 친구를 주황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요 주황색 친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아래서부터 요렇게 타고 싹 올라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왼쪽에서 뭐가 존재할 거고 알파가 존재할 거고 가운데서 누가 존재할 거고 3이 존재할 거고 오른쪽에서 뭐가 존재할 거야? 베타가 존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야 라는 어떤 숫자 값을 줬어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h를 결정해서 계산 좀 해봐 이런 거 같거든. 오케이? 자, 요 정도 조건 해석이 됐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건 f랑 g 함수를 전부 다 써야 돼. 방정식으로 찾아와야 돼.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도와줄 테니까 잘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fb의 값을, 그러니까 f0의 값을 모르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값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b라고 좀 잡아볼게 그냥. 이거는 너 편한 문자로 써도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내 생각에는 fx가 이렇게 써질 거거든. fx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잘 봐. 꼭지점이 0,b야. 뭐라고? 꼭지점이 0,b야. 그렇지? 그러니까 f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에 x-0의 제곱 플러스 b일 거고요. 맞아요? 여기 지금 표준형을 씩 쓰는 거 맞지? 근데 이제 네가 굳이 뭐 0을 뺄 필요는 없으니까 실제로 쓸 때는 그냥 어느 정도만 쓰면 돼요? x의 제곱에 플러스 b야 요 정도만 표현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fx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친구 보이죠? 오른쪽에 gx 이 gx도 꼭지점 좀 찾아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gx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gx 내가 지난번에 알려준 건데 gx 자체의 근은 몰라요? 언제 0 나온지 나도 몰라. gx-b라는 함수가 있었다 친다면 오케이? gx-b라는 함수가 있다 친다면 얘가 언제 0 되는지 구경 좀 해볼까? 어? gx-b가 0이 된다는 얘기는 gx 오른쪽 함수가 뭐가 될 때? b가 될 때 찾아보는 거지. 맞아요? gx는 언제 b가 돼요? 4일 때, 12일 때 b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g라는 친구는 gx라는 친구는 언제 최고차 a고요. x-4랑 x-12로 일단 표현이 되고 그리고 모자라서 플러스 b야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오케이? 야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일단 본인 세분은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수업 했었지. fx가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 이거 예시입니다. f1이 1이고 f2가 1이고 f3이 1이야. 오케이? 그럼 결국에 얘가 하는 건 f1-1이 0이고 f2-1이 0이고 f3-1이 0이었지. 맞아요? 그럼 얘네가 전부 0이 나온다라는 건 fx-1이란 어떤 새로운 함수가 있을 때 너네들의 세근이 1과 2랑 3이었단 얘기인 거 맞죠? 맞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배웠었다. 알고 있어서 너? 모르고 있어? 이해는 해? 이해 못해? 예빈이 알아 몰라? 모르면 빨리 말해. 내가 더 설명하고 하게. 모르겠으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그러면 새로운 함수 뭐 너가 원하는 대로 뭐 gx라고 한번 불러볼게. 오케이? 이건 예시를 이렇게 들 줄 몰랐는데 잠깐만 아래쪽에서 좀 하자. 이렇게 있었어.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니한테 보라색으로 할게. 검정색으로 할게. 얘를 하나에 g라고 치자. 그럼 얘가 하는 게 g1이 0인 거지. 얘가 g야 g. 얘를 또 새로운 g라고 두면 얘가 g2가 0인 거죠. 맞아요? 얘가 하는 게 뭐야? g3이 0인 거지. 야 그럼 g에다가 1, 2, 3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란 문장 자체는 gx라는 함수는 말이야 결국에 1과 2와 3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겠지. 알아 몰라? 하영이 지금 알고 있는 거 같지? 너 알아? 너도 모르겠어 아예? 야 근데 이거 지난번에 수업 무조건 했는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자, 잘 생각해봐. 그럼 일단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 만약에 본인이 어떤 fx가 있는데 f1이 0이다 f2가 0이다 라는 걸 알았으면 그럼 얘를 가지고 fx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요. 이거 x-1이랑 x-2야. 맞아?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봐봐. 이번에는 g1이 0이고 g2가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gx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gx 어떤 친구야? x-1, x-2지?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그냥 gx라는 친구가 사실 알고 보니까 fx하고도 모자라서 플러스 1하는 친구였대. 마이너스 1을 하는 친구였대. 이렇게 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인 걸 알았으면 얘네들이 전부 어떻게 바뀌어서 보여? G1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F1-1이고 그리고 그게 0이라는 건 맞지? G2라는 건
따지고 보면 f2-1이고 그게 0이라는 거 맞지? 그리고 나는 gx를 누구라고 뒀는데 gx를 x-1 그 다음 x-2라고 뒀는데 그 계산 자체가 fx-1인 거 맞지? gx가 지금 fx-1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저 상황 하나 추가하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가자 이거야. 요 빨간색 내용 있죠? 이 빨간색 내용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존재할 거냐면 F1은 1이야 이렇게 줄 거야. 다시 F2는 1이야 이렇게 줄 거라고. 바로 1이야 이렇게 줄 거라고. 그럼 너는 이런 조건을 보고 얘 넘기면 어떤 이상한 F1-1이 0이 되는 거고 얘 넘기면 F2-1이 0이 되는 거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 fx-1이 언제 근을 갖는다? 1과 2에서 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네가 여기서 만약에 gx가 아니라 이제 fx가 궁금한 거면 결과적으로 fx는 x-1에 x-2에 플러스 1까지 붙이는 상황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요거 이제 오늘 빠진 친구도 있어서 칠판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결론은 gx-b가 있는데 걔가 0이 될 거야. 오케이? gx-b가 있는데 그게 0이 될 거야. gx가 뭐가 될 때 그거? b가 될 때 말하는 거야. 오른쪽 이 친구 이름 다시 붙여줄까? 얘가 gx라고 지금. 요 친구가 g야 g. 오른쪽이 g야. 오른쪽은 언제 g를 얻어요? 4 집어넣으면 12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거겠지.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인다고? g에다가 말이야 4 집어넣으면 b가 되는 거고 g에다가 말이야 12 집어넣으면 b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바꿔줘야겠다. 이거를 얻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gx-b가 얼마야? 최고차는 a니까 a x-4 그 다음 x-12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gx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gx는 a x-4 그 다음 x-12 그 다음 플러스 b야 이렇게 해서 gx를 쓰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gx가 써져 있었고 fx가 써져 있었어. 나 지금 뭐만 봤어요? 가족권만 본 거야. 가족권을 봤더니 f의 꼭지점이 나왔고 가족권을 봤더니 g에 대한 함수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너는 문자 몇 개 몰라 이제? 2개 몰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조건을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당연한 건데 알파라는 친구, 누구? 알파라는 친구는 F랑 만나는 거죠. 맞아요? 왼쪽이 F야. 베타라는 친구는 G랑 만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상황 좀 지우고 이제 나는 너를 좀 구경을 해봤더니 봐봐. F라는 함수랑 EX-8이라는 함수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 두 함수가 마주치는 시점이 찾아보니까 알파랑 3인 거야. 오케이? 다시 F라는 왼쪽 함수랑 EX-8이란 요 직선 함수가 있는데 걔네가 만나는 지점이 언제라고? 알파랑 3이라고. 그림을 보면 당연하잖아요. 이거 내가 안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요렇게 함수가 있고 걔가 F인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직선이 있는 거지. 맞아? 둘이 만나는 지점이 알파랑 3인 거야? 아, 두 근이 알파랑 3인 거구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G라는 친구랑 EX-8이라는 친구가 같아질 때가 있을 건데 얘네 둘의 두 근이 3과 베타인 거죠. 얘네를 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저 주황색 내용만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볼게. 주황색 내용만 다시 한번 제대로 쓸 거라서 옆에다 딱 이렇게 쓰면 결국에 ax제곱 플러스 b가 2x-8이 될 때를 찾아보면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플러스 8 그게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지금 첫 번째 이해한 거야. f랑 2x-8이 같을 때를 정리했더니 너더라. 근데 지금 봤더니 두 녀석에 대한 두 근의 합을 써보면 근계수를 써보면 오케이? 두 근의 합은요 알파랑 3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3이고요. 맞죠?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결론이 a분의 2야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황 봐봐. 이번에 오른쪽 G를 볼 거예요. 아 이거 좀 지저분해서 짜증나네. 전개 한번 하고 갈게. 전개 바로 할까? 전개 한번 하고 갈게. G를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16a x 플러스 48에다가 a니까 48a는 2x 마이너스 8이야 이런 꼴일 거고요. 가져다가 넘기면 ax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묶어놓고 16a 플러스 2x 그 다음 똑같이 넘어가서 48a 플러스 8 그게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미안하다. 48 잠깐만 48 플러스 b까지 있었지? 한번 더 틀릴 뻔했네. 뒤에 플러스 b까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거야 식이. 이 친구의 두 근이 3과 베타인 거야. 여기서 근계수로 뭐만 쓰자? 두 근의 합만 쓰자. 오케이? 그럼 두 근을 합치면 베타 플러스 3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a분의 부호 바꾸니까 16a 플러스 2야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너 뭐 알고 있냐면 알파 베타 합친 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알파 베타 합친 거 알았기 때문에 요 두 식을 전체를 한 번에 싹 더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렇지? 그 계산은 말이야 a분의 16a 플러스 4가 되어야 되겠죠? 맞지? 이제 포기했어? 알겠어. 그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다고? 6이었다고. 여기 합치면 12겠죠? 맞아요? 문제 끝났어요. 얘가 10인 걸 알았기 때문에 계산 좀 때리면 12라는 친구 12a는 16a 플러스 4일 거고요. 넘기고 정리하면 4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라서 a가 마이너스 1인 걸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다시 누구 한 거야? 요거 방정식 그냥 푼 거임. 오케이? 방정식 풀었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다고? a가 마이너스 1이야가 나온 거야. 너 계산 결과로 a가 마일인 걸 얻었어. 그럼 이제 끝났어요.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잠깐 a 끝났을 거고 b를 구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근이 누구야? 3이지. 그래서 여기 a에다 마이너스 1 넣어. 그리고 뭐 집어넣어? 3 집어넣어. 오케이? 그럼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돼? 지금 요 G함수에다가 혹은 F함수에다가 3을 딱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 나와야 돼?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이 쭉 풀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게. 이게 좀 쉬우니까 A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지? 맞아요?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됐냐면 F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야 이렇게 됐다고.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든 식이 이거였잖아. 그렇죠? 이 상황이잖아. 이 상황.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플러스 8인데 너의 근이 뭐라고요? 3이라고. 3을 대입했을 때 결론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지. 그럼 네가 B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모르는 문자 누구밖에 없으니까 B밖에 없으니까. 그럼 너가 B를 찾았으면 F랑 G 전부 다 찾았지. F랑 G 전부 찾았으면 얘가 말하는 내용이 뭐야? 얘가 물어보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H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라는 건 F 마이너스 2 물어보는 거고
얘가 물어보는 건 G에다가 O 집어넣으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H 함수가 뭘 기준으로 바뀌는데 3 기준으로 바뀐다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네가 FG 다 찾았으면 문제 끝 이런 문제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건 맞아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포기를 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에서 최고 난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네가 얘를 풀 수 있어도 앞전 문제에서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못 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니네가 내신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설명을 쭉 할 때 이런 꼴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니네가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림이 있고 가능한 케이스를 생각하다 보면 띵 저거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그 과정이 어렵잖아. 일단 만약에 학교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를 조금 바꾸실 거거든요. 내면은 어느 정도 바꾸냐면 요 근 정도만 바꿔주면 돼. 얘랑 함수 2개만 바꿔줘도 애들이 많이 좋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 상황이 많이 바뀌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너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볼록볼록인데 어디가 한쪽이 높은 볼록볼록을 그려놓고 그런 볼록볼록은 당연히 오른쪽이 높거나 왼쪽이 높거나 하니까 2개 정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친구 찾아서 그려놓고 그래프들 다 그려놓고 오케이? 얘를 풀 때 되게 중요한 건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네가 F는 찾는 게 괜찮을 거야. 꼭지점이 하나가 존재해버렸으니까 거기까지는 아무도 문제가 없었는데 G를 결정할 때 어디 갔어? G를 결정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었죠. 근데 얘는 그냥 항상 어떻게 해결을 좀 하냐고요? 너가 어떤 상수함수 방금 말한 요런 숫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숫자를 어떤 문자로 치환을 일단 해놓고 너는 4 집어넣으면 B 나오더라 12 집어넣으면 B 나오더라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표현이 딱 써져 있으면 그걸 갖고 G가 쫙 잡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G가 잡힌 순간부터 나는 문자 몇 개만 문자 2개만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인 거고. 오케이? 그 문자 2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은 당연히 나 조건 써야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끊겨서 그렇지 F의 두근과 G의 두근을 이미 찾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얘를 몰라버리면 답이 없어. 오케이? 지금 알파 3 뭐라고? 두근이야. 3 베타 뭐라고? 두근이야.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근계수가 가능할 거니까 그 근계수 관계를 보려면 두 함수가 마주칠 때 다시 두 함수가 마주칠 때를 써서 싫더라도 근계수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10분밖에 안 남아서 4번 언급 좀 하고 갈게요. 4번은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y는 k가 있어요. y는 k 이렇게 있단 얘기야. 뭔지 몰라. y는 k야. 그리고 y는 x제곱 하나랑 뭐 a, b가 들어있고 이런 이차함수 짝짝 들어있는 상태였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얘가 뭐라 하냐면 a, b, c, d 순서대로 가라 했는데 그러니까 k를 이상한 대로 내리지 말란 거야 얘가. 무슨 얘기냐면 k가 마주치는 첫 번째 점 왼쪽에 있는 얘랑 마주치는 걸 너를 a라고 오케이? 그 다음 너를 b라고 부르겠다는 거고 너를 가져다 c로 너를 가져다 d라고 불러주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a, b랑 c, d의 위치를 결정을 해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가 뭐 물어보냐면 그냥 k가 6일 때 이래버려. 그럼 k가 6이라고 치면 a, b, c, d 다 구할 수 있거든. 봐봐. k가 만약에 6이야. 지금 주황색으로 기억을 풀어볼게. 얘가 만약에 6이야. 주황색이 아니네. 얘가 만약에 6이면 CD 물어봤지. CD는요. x제곱 함수를 봐야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함수를 봐야 돼. 당연히 이거 봐야 되지. 두 번째 거. 그럼 얘가 원하는 상황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 y값이 6인 함수가 있을 건데 그 두 함수가 같아질 때를 찾아라 이 얘기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럼 얘 가져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얼마고? 0일 거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이 얼마야? 0이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두근이 0과 6이니까 결론적으로 CD 길이가 6이 됐다는 얘기겠지.
그럼 CD 길이 6이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옳은 말이니까 기억은 참입니다.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니은을 잘 봐야 디귿이 보일 텐데 한번 봐볼게. 방금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너가 얘가 정해질 때마다 나오는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니은이 맞는지 한번 봐봐 이랬거든. 그럼 봐봐. 니은은 뭔 얘기하고 있냐면 k가 뭔 짓을 하든 너의 값은 일정해 이랬어. 그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CD랑 AB를 찾아야 되죠. 그렇지? 그럼 CD랑 AB를 찾겠다는 얘기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들의 근들을 표현하겠단 말과 똑같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볼게. 잘 생각해봐. x제곱이라는 함수랑 k라는 친구가 같아질 때가 존재하겠죠. 맞아요? 너를 만족시키는 걸 우리는 a랑 b라고 부를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너의 두 근을 가져다 x는 풀마 루트 k야 라고 쓸 건데 맞죠? 그 중에 작은 친구를 마이너스 루트 k, 그 중에 큰 친구를 플러스 루트 k라고 쓸 거니까 결국에 두 녀석의 길이는 2루트 k가 돼 있겠죠. 맞아요? 결국에 이렇게 두고 났더니 a, b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 2루트 k가 돼 있는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 상황이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함수와 k라는 친구가 같아질 때가 있을 건데 걔네가 같아질 때를 c랑 d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럼 너를 c랑 d라고 부른다라는 건 결국에 방정식을 풀겠다는 건데 이거 그냥 풀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부담되죠. 뭐 니네 알아서 풀고 싶은 대로 풀어. 6-k가 0 이렇게 둘 거고요. 저는 인수분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든가 제곱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가 뭐 편한 대로 하시고요. 근계수 사용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오케이? 니네가 선택해. 뭘로 할래? 1번 근해 공식, 2번 완전 제곱식, 3번 근계수 관계. 근계수를 할래? 사실 뭐 장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갈게.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을 그냥 CD라고 잡아볼게. 그럼 얘가 C 플러스 D가 6인 걸 알 거고요. C 곱하기 D가 6-K인 걸 알았잖아.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CD의 길이니까 정확히 D-C를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좌표끼리 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너 합 알고 곱 알면 차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얘를 가져다 뺀 친구는 말이야. 결국에 두 녀석을 더한 거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몇 배? 4배의 CD를 붙여줘야 똑같아지겠죠. 맞아요? 합을 한 친구는 6이니까 36. 이 친구 마이너스 4배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4K 표현될 거고 그치? 정리하시면 얘가 4K 플러스 10인데 그 친구가 D-C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네가 궁금했던 CD라는 길이 자체는 루트를 붙이고 플러스가 돼서 4K 플러스 12면 되겠죠. 맞아요? 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혹시 써. 결론적으로 CD 길이 얼마라고요? 결론적으로 CD 길이 얼마야? 루트 4K 플러스 12죠. 오케이? 그럼 지금 나 조건이 하는 건 걔네들을 갖다 제곱해서 더하는데 한번 써볼게. CD 제곱하면 얼마임? 4K 플러스 12죠. 맞아요? 거기서 갖다 뺄 거야. 뭘 뺄 거야? A, B 제곱해서 뺄 거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4K지. 그래서 거기서 4K를 빼버리면 K가 날라가고 그냥 12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얻었습니다. CD제곱 마이너스 AB제곱은 언제나 K의 영영 없이 얼마 난다? 12가 나온다는 걸 얻어버렸어요. 알아듣지? 응? 자, 그래서 오 그랬군. 니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여기까지 또 얻었어. 그리고 나서 디귿을 줍니다. 얘는 사실 이제 니은을 잘 활용해서 풀어야 되겠지. 두 녀석의 길이를 합쳤는데 4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친구가 나온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했거든요. 너 방금 위에서 얘가 CD제곱 마이너스 AB제곱이 얼마 나오는 거? 12가 나오는 거 알았지? 맞아요? 다시 이거 얼마라고 이거? 이거 12야. 12 한번 써볼까? 자,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12다 이렇게 썼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CD 플러스 AB랑 이번에는 CD 마이너스 AB가 있었겠지?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그게 10인 거지? 맞아요? 그럼 얘가 12가 나온다 했는데 합이 얼마래? 4래. 너가 얼마라고? 4라고. 그럼 두 녀석의 차가 얼마야? 3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너가 4고 너가 3이구나 라는 걸 얻었어. 여기까지 오케이? 너가 4고 너가 3인 것까지 얻었어. 그러면 A, B, A, C. 그럼 이제 끝났죠? 이 두 식을 연립을 좀 해볼게. 두 식을 그냥 더 해볼게. 잠깐 문제 뭐 물어봤지? A, B냐? B, C지? B, C야? 헤이. 연립 좀 해볼게. 두 개 더 하면 CD가 몇 배가 되고요? 2배가 되고 2CD가 되고 그치? 2CD가 얼마야? 7인 거지. 맞아요? 그럼 2CD가 7이니까 CD 길이가 실제로 얼마가 나올 거고 2분의 7이 나올 거고 그럼 AB 길이 얼마 나올 거야?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식 연립해서 이렇게 두 개가 생겼어. 근데 CD랑 AB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대충 문제 끝났습니다. 어디 갔니? 너 2루트 K가 뭐가? 2루트 K가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럼 K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K를 구하고 나면 A, B, C, D 전부 다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생각을 해봐. 네가 K만 알면 근을 찾는 것쯤이야 하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너가 얘네들의 길이를 결정한 순간 길이가 결정됐네. K를 얻었네. K 얻었네. 좌표 찾을 수 있겠네. 좌표 찾았으니까 길이 찾고 계산하시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맞아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요.